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겸 대학원생 겸 직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 입학 전에 꼭 알아봐야 될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냥 제가 화를 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매우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 실제로 이번 연도는 저에게 있어서 직장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디다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마땅한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 줄여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눈 한번 감고 다니자라고 했던 부분, 즉 대학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경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 한정된 이야기인 점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알아준다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원이 원래는 언론정보대학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방송, 스피치, 정치 쪽에 매우 역사가 깊은 곳이었고, 실제로 전공과 관련돼서 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입학도 하시고 졸업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몇 개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몇 개의 수업에 저랑 같이 있었던 곳에는 유명한 언론사나 방송사 부장님, 이사님도 좀 계셔가지고 좀 놀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실무로 뛰고 있는 분들도 꽤 오셔가지고, 확실히 이 대학원이 그쪽으로는 많이 알아주는가 보다 싶긴 하더라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정치 쪽으로도 유명하다는 건데, 저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이 정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학원 왜 왔나라고 물어보니까 나름 이 대학원이 정치 쪽에서는 꽤 입문 코스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마주친 적은 없지만 들어보면은 뭐 대변인 분들도 좀 있다고 하고 실제 정치 쪽에서 이름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하다. 경희대 학부 다닐 때 전혀 이런 거 못 느꼈는데 경희대 대학원은 왜 그러지? 좀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신문, 방송, 스피치, 정치 쪽에 다니시거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대학원이 나름대로 인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장점은 그래도 알아준다이고요. 참고로 저는 광고 전공인데 광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음, 쉿, 쉿, 쉿. 두 번째는 그래도 수업은 괜찮답니다. 이건 전공별로 수업별로 교수님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특정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값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 전공인 광고 기준으로 보면은 수업에 광고, 마케팅, 커머스 등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들이 실제로 실무를 다 뛰어보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만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수업이 실제 교수님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 수업을 꽤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 수업이 꽤나 만족스러워요. 그 외 전공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수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업이 진짜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크리에이티브적이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교수님들이기도 하지만 직장 선배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와 별개로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아이디어 디벨롭이 안 돼서 미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쫙 해서 피드백을 주시니까 바로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디벨롭해야 할지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했던 게 실제로 기획서를 써서 회사에다 내니까 통과가 되기도 했어요. 물론 실제 집행은 안 됐어요. 저 혼자만 하는 일도 아니었고. 물론 대학원이 무슨 지식을 쌓기 위해 가냐, 막 학부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중심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학문적 탐색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케이스 스터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케이스 스터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직장 생활에서 내 아이디어도 많이 디벨롭 할 수도 있고 기획서 쓰기도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들이 술술 풀리면은 그만큼 직장에서 자리 잡기도 수월하겠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이게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감이 안 와요. 학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그래도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은 이 케이스 스터디 기반으로 돼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대학원 수업 꽤 괜찮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그래도 수업은 괜찮다를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치가 안 된다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솔직히 이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안 쓰고 석사학위 딸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국에 있는 특수대학원 모두 공통사항이기도 하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전 지금 논문 주제 자꾸 못 잡아 가지고 엄청 까이고 있고 나 스스로도 엄청 멍청한 것 같다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긴 한데, 동생들이나 주변에 웬만하면은 논문 쓰라고 엄청 권유를 해요. 가끔 이직할 때 보면은 석사 졸업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 요약본을 내는 회사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석사 논문 뭐가 의미가 있어. 왜 이걸 왜 내지?'라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변 팀장님들이 해 주셨던 말씀이, 그래도 이거를 내면은 그래도 얘가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가랑 그리고 성실성의 문제로 생각을 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방치되는 순간 이 특수대학원은 진짜 주옥되는 거거든요. 진도도 안 나가고 주제도 자꾸 이렇게 산으로 가고. 근데 이 대학원 교수님들이 생각외로 지도교수 배정되면은 진짜 잘 챙겨주세요. 막 이거 읽어봐라, 저거 읽어봐라, 막 논문도 먼저 이렇게 권유도 해주시고, 논문지도 있어서도 단순하게 이거 좀 별론데 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너가 논문 주제를 잡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저 이거 조금 놀랐어요. 제 주변에 석사했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이건 약간 귀찮은 거기도 하고 되게 좋은 건데, 학교 행정실에서도 졸업이라든가 기타 학사 일정 관련해 가지고 진짜 문자랑 메일을 자주 보내 주세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놓치지 않도록 학교가 막 관리를 해 주니까 스스로도 '아 내가 그래도 이 대학원에서 방치된다는 느낌은 진짜 잘 안 받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했던 친구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다니던 대학원도 그렇고 이것들이 좀 놓치는 영역들이 꽤 많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잠깐 하면서도 '아 내가 너무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외딴 섬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도록 잘 챙겨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장점은 '그래도 방치가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수 있다.'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학사학위, 방통대 학사학위, 그리고 지금 이 대학원까지 전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일관성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생각이 엄청 바뀌는 타입이기도 하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마케팅을 7년 넘게 이 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7 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진짜 이 일이 맞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팀장님과 뭐 팀원들과 직무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학부 전공도 경영도 아니고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를 거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 진짜 이게 나랑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원도 전공 선택할 때 이게 좀 부모님이 알면은 진짜 등짝 스매싱이긴 한데, 이게 방통대 다닐 때 교육학과를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필수 요건을 다 채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디어 수업 들었거든요. 저 실무랑 좀 연계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수업이 재밌다. 나랑 맞는 것 같아. 딱 이 생각 하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공을 광고를 택했어요. 진짜 생각해도 너무 미친놈인 것 같아. 이 비싼 거를, 진짜 이거 시간도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한 걸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 제가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게 대학원을 와서 수업도 듣고 논문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일이 나랑 그래도 꽤 맞는 거긴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막 회사와 대학원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오지게 받고 화도 막 나는데, 이게 수업 듣고 논문 읽고 주제 찾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꽤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놀랍게도 스트레스도 쪼끔 풀려요, 저는요. 물론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거 하는 과정 자체가. 여튼 저는 이걸 하면서 저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적어도 이 전공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도 그래도 내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거 생긴 것 같아요. 반대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진로가 훅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입학한 동생이 딱 하나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동생이 갑자기 "형, 저 영상이랑 기획 쪽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그래? 아 그래 축하해. 근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되게 막막해 하길래 "그래 대학원 좋은 게 뭐냐. 인맥이지." 해 가지고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현재 협업 중인 회사 대표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영상 쪽에. 그래서 한번 티타임을 가지게 해 줬는데
그 덕분에 동생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었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대학원을 다니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일로도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이거를 바로 네 번째 장점으로 뽑아 봤습니다. 네. 어 근데 대학원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0 끌에 0 끌을 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대학원은 어지간하면 피하자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제가 다니는 이유는 사람이 괜찮아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미친놈 기질이 있기도 한데 보통 본인이 부당하거나 힘들거나 주옥 같은 상황이 되면은 보통은 피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납득을 못하면은 바로 "어떻게든 내가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그냥 제가 나서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할 만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사람이 근데 별로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원 다니면서 이 동생들이나 어린애 친구들하고도 그래도 재밌게 잘 지내는 거 봐서는 '그래도 이 대학원이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다니는 경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장점이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난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다 다른 거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 만약에 광고 쪽이나 마케팅 쪽에 왔고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저도 광고 전공 오고 조금 충격받은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